네, 구사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사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부쩍 더워지고 장마철이 곧 닥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그렇죠. 촛불 광장에 모이셔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관리하는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듣거나 이제 TV 틀면은 내란범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그래서 막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이 아무튼 촛불 빼고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 국민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네. 막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물고 뜯고도 있는데 분석을 못해. 아니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안 해줘. 내란 세력 얘기라든지 미국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국이 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정말 맞습니다. 방송.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요. 정말 저는 아무튼 촛불이 이래서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이 시청을 또 많이 해주시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이 아무튼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과 내란 세력 제압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한국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회담의 주요한 내용으로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라는 거예요. 야, 근데 6월 30일에 이제 서울에서 회담 예정이라는데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 없죠. 이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지방선거 직후부터 미국이 도수를 더해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전복 시도와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데 네. 일단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한국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우크라이나와 기본적인 합의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본격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한다. 네. 그래서 이 사안을 조금 되짚어가면 처음에 이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처음 제기한 곳이 어디냐? 국힘당입니다. 애초에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전부터 또 국내에서 이슈가 되기도 전부터 국힘당 유영원 의원인가 아무튼 그 의원이 자기가 막 인터뷰도 하러 가고 우크라이나 찾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불씨를 막 지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MBC PD 수첩에서 관련 인터뷰 영상을 내고 네. 2월 달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3월에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출국한 조연 외교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종합을 해보면은 최근에 그 한 EU 공동선언이라든지 G7 공동성명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과 검은머리 미국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연 외교부 장관이나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미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바잖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가 유로마이단 폭동 이후에 친러 정권을 전복하고 네. 미국이 만들어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 내각 구성을 미국이 직접 짜줬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근데 결국은 미국이 세운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리 정권과 국내에 있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매우 의심스럽다. 근데 이 우리나라로 송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상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정동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토 규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친미파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서 분명 배후가 미국이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국내 반북 공세를 진행하면서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전쟁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반북 선전, 반북 인권 공세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측면에서 이 포로 문제가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변은혜 진행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대전제 자체가 북한도 우리 땅,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 이런 적대 의식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진짜 북한군 포로가 맞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렇죠. 뭐 북한이나 러시아가 나서서 인정해주거나 확인해준 바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인정이 됐으면 바로 본국 송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네. 원래 제네바 조약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뭐 이 사람들이 막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체가 북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런 일도 의심을 있죠. 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북한군 포로라고 단정 지어지고 계속 그런 방향에서 공세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전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반북, 반중 여론을 고취시키는 거죠. 왜냐? 그래야 한국에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 의식이 고취되고 그래야 전쟁에 좀 뛰어들자. 한판 붙어보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반북인권 공세라는 것이 대북적대 정책, 전쟁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분단 수십 년간 확인하기도 했고 윤석열 정권 때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막 대북전단 살포하고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전쟁에 시동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행하러 온 미국 인사들의 상당수가 반북 인권 공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라일리 반스 미 국무부 차관보나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와서 반북 단체, 뭐 탈북 단체, 납북 단체 이런 데들을 접촉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또 최근에는 자기가 북한 인권 전문가라고 자임을 하는 타라오라는 사람이 또 입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게 그런 거예요. 북한 정권 붕괴시켜야 된다. 이재명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건데 송파 개표소를 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잠실 올공 시위에도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반북 반중 여론을 가장 확산시켜줄 여기로 더 붙어줬으면 하는 세력이 지금 또 잠실 올공 시위에서 제2의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진짜 전쟁으로 가기 정말 직전 상황 같네요. 맞습니다. 네. 반북, 반중, 정권 전복, 전쟁 이게 다 한 궤로 이어지고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한국을 반북 반러의 돌격대로 쓰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북한군 포로가 맞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의 병사를 국제법까지 어기고 한국에 데려가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네. 북한군 포로가 아니라면 그 병사를 앞세워서 반북 선전을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또 반발을 하겠죠. 뭐 병사들을 버렸다느니 어쨌다느니.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원래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언급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안보적 지원과 협력에 한국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먹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미국과 유럽을 대리해서 반러 전쟁의 돌격대가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우크라이나랑 한국을 엮어가지고 반러의 선봉대로도 쓰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유럽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마자 한 EU 공동성명을 체결하게 했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예의주시해야 되는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네. 그래서 돈바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정말 비참한 학살, 끔찍한 학살을 맞아요. 자행하는 범죄자 집단이다. 이런 지적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초에 이 우크라이나와 외교 안보적 협력을 우리가 강화한 이유가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 구상이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고 기본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서 돌격대가 돼가지고 한반도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포탄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뭐 폭격 문제 이런 것까지 언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홍성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윤석열식 외교 안보 협력을 우크라이나와 계속 진행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여전히 윤석열 때와 같은 입장으로 이런 식의 사안을 계속 다루고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가 또 어떤 입장들을 냈나요? 이게 또 외교부인데 네. 외교부가 진짜 이렇게 엄중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시간이 없는데 나라를 말아먹는데 정말 앞장서는 부서가 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인데 연내에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거는 연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규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의아한 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실은 국방 차원에서의 일이라고도 볼 수 그러네요. 있겠는데 왜 이렇게 외교부가 설레발을 치지? 사실 나무 피격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가 먼저 설레발을 쳐서 그때 되게 의아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인 거구나. 그러니까 뭐 충성 경쟁을 하는 건가? 어.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뭐 발악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추진하는 것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한국을 찾은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일정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도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실제 우리에게 이로운가? 아니네요.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핵추진 잠수함을 어떤 나라에게 승인받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진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어디에 쓸 건지도 누군가 협의를 한다거나 정해놨다거나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기술을 개발해서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과 협력해서 이 잠수함을 도입하고 건조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 그 잠수함의 목적 자체도 미국의 구상, 안보 방향, 지향과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당시에 또 안규백 국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KBS 출연해가지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게 되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 못 잔다. 간담이 서늘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매우 적대적인 발언, 도발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준 것은 대북 대중국 적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차원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외교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부담,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한테 전쟁 책임과 전쟁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 외교부가 얘기 계속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게. 한국이 먼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우린 그냥 승인해 준 거야. 이런 어.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이 대만과 일본 무장을 적극적으로 좀 시켜주고 있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지역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했는데 어쨌건 연내 계속 도입한다고 하니까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잠수함이 도입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긴장이나 전쟁 위기는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주 국방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더 강하게 종속되는 결과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전 열린 핵 협의 그룹 회의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지난 11일에 한국에서는 6차 핵협의 그룹을 개최를 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담겨 있었고요. 이런 문구가 포함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애초에 이 핵협의 그룹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관계자들이 보통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대충 느낌 오잖아요. 네.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는 구성인 거죠. 네. 충분히 짐작이 되고 애초에 이 NCG 핵협의 그룹이 언제 시작됐냐 살펴보면 윤석열 때 처음 시작된 회의입니다. 그럼 이 회의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요. 윤석열이 당시에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네. 바이든이랑 워싱턴 선언이라는 선언을 하나 발표를 해요. 네, 기억이 다들 새록새록하시죠?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많았었는데 어떤 내용이 당시에 담겨 있었냐?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요거를 재차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협의와 연습을 강화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회의인 겁니다. 이때 막 김태효가 나와서 핵을 공동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느낌 느낌적 공유 막 약간 맞아 김태효가 그 말했었다. 기억나요. 아니 그래서 애초에 핵을 공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네, 어차피 네. 미국 대통령이 통제할 건데 우리랑 뭐가 공유가 되는 그리고 거냐. 느낌은 뭐냐? 네. 국가 대 국가 대. 망상이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네요. 네. 그때 꾸려진 회의 체계고 당시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담겼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기자회견하면서 북한 정권 종말까지 언급했었죠. 당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과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윤석열이 약속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한미 핵협의 그룹이 지금까지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이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둔 실전 준비 태세를 점점 갖추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에 핵전쟁 상황을 포함하자고 합의를 한다든지 북한 정권 종말 내용을 이 회의 체계에서 선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미 간의 협력 협의를 더 실무적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핵전쟁 구상에 철저히 우리 국방이 종속되어 가는 우리 안보가 편제되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한 성격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의를 지금 다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외교와 안보
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때 하던 것을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과제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김태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핵을 공유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재래식 무기 갖다 대고 그냥 총알바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억제라는 것 자체가 매우 허상이다. 핵 공유라는 게 그 유니콘 같은 거다.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더더욱 흔들기 위해서 미셸 스틸이 곧 부임을 앞두고 있죠. 네, 미국판 속도전이라고 불리우죠. 60여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지명, 청문회 인준, 한국 아그레만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빠르면 7월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아그레망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는가 정말 솔직히 안타깝거든요. 아, 이게 아그레만 이제 거부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네. 했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 압박의 강도 도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주미대사는 부임할 건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일정 타협하고 물러서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가 아까 말했던 윤석열식 외교 안보를 끊어내고 우리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길에 더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국민을 믿고 미국에 맞서야 하는 시점이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와서 어떤 역할,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브런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중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전쟁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런슨 개인의 성향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미국이 그만큼 동북아에서 전쟁을 구상하는데 한국의 역할, 한국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압박의 수위를 올려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셸 스틸 역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역할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유로마이단 폭동 당시에 쿠데타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빅토리아 눌런드와 같은 역할을 한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전쟁을 위해서 이재명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을 본격화한다는 것이고 이 미셸 스틸의 진두 지휘 아래서 우크라이나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 더 빠르게 속도를 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정말 이란 전쟁을 얼추 마무리하고 마무리도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다음 전쟁지를 찾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과 한반도 전쟁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재명 정부가 만만치 않은 거죠. 시간이 없는데 계속 달래고 길들이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빨리 다시 올라오면 좋겠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야, 그래서 진짜. 그 미셸 스틸이 부임하게 되면 뭘 할까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전쟁 강요의 속도를 낼 것이다. 미셸 스틸이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이 대만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대만이 침공되면 한국과 일본이 어차피 공격당하지 않겠냐. 너희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만 전쟁이 한국 동원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요. 한미일 전쟁 동맹을 압박할 가능성도 매우 크죠. 네. 지금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일 협력이 아니라 한미일 삼국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한미일 간의 관계를 군사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북 공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 여론을 고취시키는 데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르짖으면서 적대 행보를 계속 일삼겠죠. 이게 원래 미셸 스틸이 해왔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원 의원 시절부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한국 내에 있는 반북 단체, 탈북, 납북, 오만 그 단체들 지원하고 북한 인권 실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권을 무기화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활동들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전쟁과 적대의 사령탑 노릇을 실제 하려고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최적화된 사람이네요. 그래서 주한 정치사령관 막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아주 무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란 세력 진두 지휘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전력이 실제 있고 윤어게인 내란 세력의
결집시키고 지휘하면서 정권 정복 공작에 속도를 낼 텐데요. 최근에 그 모스탄이랑 같이 다니는 프랭크 있잖아요. 더글라스 프랭크. 네, 프랭크가 이 소요 사태를 한국에서 선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랑 미셸 스틸한테 상황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스틸이 이들의 사령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X나 이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이 극우 세력들이 뭐 거의 미셸 스틸 부임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막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팡 규제 문제, 대미 투자 압박 문제 이런 걸 벌써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도수를 상당히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면서 전쟁 준비와 돈 벌어먹기 이걸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을 주한미 대사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각종 내정 간섭성 망발 압력 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전에 그 해리 해리스 때처럼. 네. 그래서 분열 맞습니다. 지금 여권 분열 공작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네, 진짜 미셸 스틸 저지하자 이 구호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월에 아마 그런 투쟁이 또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이재명 정권 전복 시도를 저지하는 데서도 그다음에 전쟁 강요 음모를 파탄내는 데서도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나 정도 좀 짧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대만 전쟁 그 준비 상황 업데이트를 좀 하고 오늘 마무리 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만이 지금 실전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대만 해협 인근 남중국해 이런 데서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만 국방부가 지난 21일부터 한 닷새간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훈련 내용을 보면 실제 병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투입해서 각 부대가 대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보고 강화하는 거 그리고 부대 간의 합동 작전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네. 좀 인상 깊은 게 전시 작전 체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냐. 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전쟁을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인형이 한미연합 훈련 때 계엄 훈련 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실제 네, 그럼 계엄을 맞습니다. 쳤잖아요. 네, 그런 예비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은 이 미국산 첨단 무인 공격기 MQ-9B가 최근에 대만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과 그다음에 중국군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MQ-9B 고고도 무인기 요것들이 지금 조립돼가지고 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하는 흐름이고요. 지금 대만 라이칭떠 총통이 6월 18일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대만 독립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미국한테 무기 판매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시도를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밝혔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네. 나섰는데 여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전쟁 준비 구상이 지금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을 어떻게 앞세우냐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나 대만, 일본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6월 22일부터 미일 연합훈련 용감한 방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에 타이폰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지금 전개를 시킨 거예요. 원래는 훈련이 끝나면 이 타이폰 시스템을 철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훈련이 끝나도 철수를 안 시키고 다른 훈련까지 계속한 다음에 끝나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상시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영구 주둔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무장과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이 타이푼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주요한 도시, 본토, 그다음에 군사 시설들이 직접 타격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어떤 무력 도발의 수위를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이푼 배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해병대가 일본 오키나와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네메시스, 그리고 방공 시스템인 마디스를 또 공식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모두 뛰어나서 수송기를 통해서 섬으로 신속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또 특징이래요. 그럼 이건 뭐냐? 유사시, 대만 유사시 같은 상황이 되면 미 해병대가 즉각적으로 대만 해협 인근 섬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방어망을 전개할 수 있겠다. 전개한다. 이걸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오키나와를 포함한 이 일대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요충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제1도련선 내의 타격망을 미국이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한일 그 악사 협정 있잖아요. 체결이 됐다면은 훈련 중에도 우리 땅이 그대로 그냥 기지가 되는 거고 바로 그냥 전쟁 그냥 자동 참전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국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란에도 못 해봤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예상도 하시지만 사실 완전히 패권이 몰락하고 끝을 맞이하고 있는 이 미국의 제국주의가 어떤 형태로 폭주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나치의 전례도 있었고요. 일본의 전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도수를 올려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중국이 금속 미사일 둥펑 17인가 이 시험 발사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나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걸 왜 공개했을까? 그것도 미국 주도의 어떤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현재 전쟁 구상이 매우 실질적이고 실전적이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 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미국의 전쟁 시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미쳤죠. 미치광이한테 이쯤 되면 정신 차리겠지를 기대하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니라 미치광이는 결국 점점 더 미치다가 끝을 맞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국민을 믿고 국민들도 정치인 개개인을 믿기보다 우리 자신을 믿고 민주당은 제발 분열 다툼 그만하고 광장으로 모여서 전쟁 반대, 미국 반대, 그리고 내란 척결을 외치는 이번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